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균형의사과 한송화 사무관입니다. 지난 3월 16일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시험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공직 전반에 대한 소개와 장애인 채용제도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후생복지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공직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직업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임용되어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관련 법에 따라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면 국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뉩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며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선거 등을 통해 임용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그리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를 통해 채용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고위공무원단과 3급에서 9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의 성질과 난이도에 따라 직군, 직렬 등을 나누어 선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채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공개 경쟁 채용의 장애인 구분 모집 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 제도란 7구급 공개 채용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모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안직과 검사, 경찰, 소방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적용됩니다. 한편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제도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시험입니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며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우선 공개채용 시험의 장애인 구분 모집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화면에 제시된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또는 상위 등급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장애인도 장애인 구분 모집 외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산직의 경우 화면에 제시된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요건을 갖추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7급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초소양 과목과 직렬별 직무 분야 4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다만 21년부터 7급 공채 시험 방식이 변경되어 1차는 공직 적격성 평가, 2차는 전문 과목, 3차는 면접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사의 경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기초소양 과목 중 영어의 경우 이미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외무 영사 직렬과 그 외의 직렬은 화면에 제시된 기준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거나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 분별력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9급의 경우 필수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과 직렬별로 선택 과목 2가지를 응시하게 됩니다.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의사상자에 해당하거나 직렬별로 가산 대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면접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7급의 경우 집단 토의와 개별 면접, 9급의 경우에는 발표와 개별 면접을 실시합니다. 이때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되어 출신 학교나 필기시험 성적, 장애 정보 등은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개 채용 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제도는 공통적으로 장애인 수험생 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수험생이 원활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확대 문제지와 답안지, 별도 시험실 배정, 시험시간 연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이라면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 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또는 상위 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원서를 접수할 때 신청하거나 편의 지원 사전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편의 지원 신청 내역이 2년간 유효하므로 전년도에 편의 지원을 신청하고 장애인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등록돼 있다면 전년에 지원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소정의 기간 안에 의사진단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안내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도 공채와 마찬가지로 응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7급 이상과 연구사는 20세,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경채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경력, 학위, 자격증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올해 2월에는 중증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응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8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 경력 요건을 관련 분야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학위는 관련 전공 석사 이상에서 관련 전공 학사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증에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경력채용시험 응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응시 요건으로 제시된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서 작성 시에는 이 중 한 가지 요건만을 선택해야 하며 경력의 계산과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경력 요건의 경우 법인, 민간단체, 국가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 단위별로 응시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의 경력을 말합니다. 계급별 경력 기준은 5급은 10년, 6급은 6년, 7급은 3년, 8급 이하는 2년 이상입니다. 학위 요건의 경우 관련 전공이란 학위 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급별 학위 기준은 5급의 경우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6급과 7급은 석사학위 이상, 8급 이하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임용 예정인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 요건을 갖추어 원서를 접수하면 다음은 서류 전형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 전형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 심사하게 되며 최대 3배수를 면접 대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 심사 기준은 크게 4가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직무 역량 및 성과, 우대 요건 보유 여부 등입니다. 면접시험은 5급, 7급, 연구사의 경우 개인 발표와 개별 면접, 8급 이하의 경우 개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명을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해 선발하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부터 전산, 공업, 수의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5월달 서류 전형과 6월 12일, 13일 면접 시험을 거쳐 7월 24일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채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7구급 구분 모집 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등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을 기준으로 총 5,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경우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20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중증과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전반과 채용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만철입니다. 외교부 비상안전 담당관실에서 현재 행정 7급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소재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대학 행정사무를 7, 8년간 해오다가 제가 원하는 외교부 직렬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예비군 중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부가나 자원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외교 관련 업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늘 꿈꾸고 바라만 보던 직렬과 업무가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와이프와 상의를 하고 와이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기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정보력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당 직무의 내용을 검색을 하고 현재 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사전 준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경력과의 유사성이나 특장점들을 잘 살려서 해당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해당 보직에 지원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 등을 마련을 하여 충분히 어필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직 가치관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접관님에게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예비군과 민방입니다. 저는 장애로 인해 군 면제를 받은 상황이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정보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관련 법규와 법령 등을 숙독하고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업무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부서 사람들이나 동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구해서 일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가, 조직에서 개선해야 될 과제나 신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제일 좋은 것은 해당 주무부서의 주무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원하시기 전에 사조직과 공조직의 다른 점을 충분히 알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교라고 합니다. 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직급은 공업 6급입니다. 저는 2014년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해서 공직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계 및 전기 분야 시설 관리 및 공사 업무랑 국유재산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석사 및 학사 학위를 마쳤고요. 공직에 입문하기 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조달청 등에서 근무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및 외국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환경 관련해서 유지보수 및 공사 업무 그리고 국유재산 운영관리 등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저는 현대기아 연구개발본부 시험센터에서 테스트 엔지니어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과중한 업무에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꿈꿨었던 테스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힘든 그런 업무 속에서도 보람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산업재해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됐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공고를 보게 됐고요. 몸은 다소 불편해졌지만 제가 기존에 익혔던 기계공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직에서도 창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망설임 없이 경력 경쟁 채용 공고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장점을 좀 부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의 특성상 개인의 경험이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나 직무수행 계획서, 면접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의 특성상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공직 가치라든가 사명감, 가치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필할 수 있도록 면접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중도의 장애를 가진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가진 장애로 인해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스스로 제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위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읽고 사고를 한 것이 좀 폭넓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면접이 당락의 영향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떨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렬 특성상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보다는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넓은 의미에서는 기계공학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장애 이전에 경험했었던 자동차 회사 연구소와의 그 경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업무를 수행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휠체어를 타고 아무래도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배워가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고 지금은 제 본연의 업무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업직의 경우는 기계공학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그 각종 설비에 대한 일반적이고 폭넓은 지식이 필요로 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기계공학의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기계 설비 등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한다면 업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이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력하는 사적인 의견이 국가기관이나 특정 단체의 의견으로 굳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들, 조직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무원 조직도 조직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생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조직 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공직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후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으로서 공직에서 일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지만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몸이 좀 불편할 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전념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2020년 공단 창립 30주년과 장애인 고용 법 제정 3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더 성장시키고 고객 중심의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